안녕하세요. 정경석 총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 현재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죠. 지난번 시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편지를 한 편씩 읽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아랫동네 친구가 윗동네 친구에게,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요. 저도 처음 읽는 편지라 약간씩 제가 좀 머뭇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국에서 동북 삼성유해의 유일한 동포학교인 청도 정양학교에 소속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구영이야.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 이랬던 내가 학급 임원들이 참가하는 통일 캠프에 가서 처음 북한에 관심을 갖고 통일에 대해 생각해봤어. 통일은 항상 나에게 머나먼 미래이자 희미한 꿈과 같았는데 이 캠프를 통해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었어. 거기서 내가 처음 만난 북한 친구는 위성인데 누나랑 같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다고 했어. 아직도 SNS를 통해 위성의 소식을 확인하는데 남한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남한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 위성이를 만나고 나서 하루빨리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북한 사람들이 힘겹게 목숨을 걸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너가 이곳에 오는 게 탈북이 아닌 이사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나는 영어를 거의 모르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어린 나에게 코리아는 한 나라로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어. 내가 그만큼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지가 적었던 것 같아. 미국 아이들이 오히려 나보다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고 북한을 두려움 존재로 생각하더라. 이때 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북한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비난하는 게 화가 났어. 우리는 분명 같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속상하기도 했고, 비행기 타고 15시간이나 걸리는 미국에도 친구가 있고 학교를 다녔는데 고작 차로 몇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북한에는 들어갈 수도 친구를 사귈 수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 어쩌면 이때의 안타까움이 위성이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서 그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너와 만나게 되는 날에는 나의 이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이제 나의 현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나는 앞서 말했듯이 조선족 학교인 청도 정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부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많은 조선족들을 만났는데 그중 가장 처음 만난 분은 사감 선생님이야. 처음에는 억양도 다르고 한국인보다 무뚝뚝한 행동 때문에 오해도 많이 하고 조금 거리감을 느꼈어. 하지만 계속 한 기숙사 층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우리들이 기숙사에서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느 순간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어. 그렇지만 사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쉽게 가까워지는데 한계가 없진 않았어. 이런 한계의 벽은 어린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어. 학교에서 진행한 한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정양학교 조선족 아이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때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그들의 해맑은 미소도 보고 활기찬 손짓을 보고 따뜻한 말소리도 들었어. 그들을 보면서 난 더 이상 그 아이들과 나 사이를 구분짓지 않게 되었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과 따뜻함을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야. 민족이라는 건 뭘까? 아직도 나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정의 내리기 어려워. 그렇지만 내가 잘 아는 것은 너와 나는 같은 민족 사람이고 고작 선 하나로 나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이 선이 우리를 나눈 지 70년이 넘어가면서 거의 한 세대가 사라져 가고 있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산 가족이라는 존재도 사라질지 몰라. 그렇지만 이 선은 한때 우리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고 우리는 한때 하나였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손으로서 통일을 이루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에게 내 꿈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어. 아직 확실한 직업을 정한 건 아니지만 나는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아. 스포츠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협동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예전에 남북이 같이 단일팀을 이뤄서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나갔던 것에 대하니 1991년이니까 난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워낙 이슈가 되었던 대회라서 나도 관심 있게 찾아봤어. 우리는 그때만큼은 각자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코리아라는 나라 하나로 대회를 출전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언급이 될 만큼 아주 감동적이고 조금 놀랄만한 사건이었어. 이때 탁구 감독은 현정아 감독이었는데 그녀는 탁구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서 남북 단일팀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쉽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았지 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어. 나도 그녀의 생각에 완전 공감해. 남과 북이 하나의 팀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 출전하게 된다면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좋은 경기 성적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20년, 30년이 지나서 내가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날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코리아라는 이름 하나로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걸 직접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 응원석에서 너와 내가 같이 한반도길을 흔드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 보고 싶다.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아. 이렇게 썼네요. 물론 뭐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성인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고 북한은 인공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분단되기 전에는 북한에도 다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분단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분단되면서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사용했고요. 북한은 이제 인공기를 사용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통성은 태극기가 정통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먼 훗날이 될지 뭐 가까운 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통일이 되면 물론 뭐 그때는 뭐 한반도기로 바뀌게 될지 또 다른 제3의 다른 어떤 모형의 그런 국기가 만들어질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통일된 그런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역사적으로나 전통성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